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셨나요? 혹은 이유도 모른 채 괜히 짜증이 나고 말수가 줄어들고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신 적은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조용히, 깊이, 그리고 오래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 심장, 면역, 위장 기능까지 공격하는 만성 독소이며 시니어분들의 정신 건강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조용한 폭탄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를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정신과 병원을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법부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까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핵심 팁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스트레스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단순히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잠식해가는 진짜 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트레스를 21세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걸쳐 심각한 신체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선 뇌 기능부터 약해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불안감과 우울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심장과 혈관에는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까지 유발할 수 있고 면역 기능은 약해져 각종 염증, 감염, 심지어 암의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소화기 계통에서는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이 흔하게 나타나며 근육은 긴장하고 수면은 점점 더 얕아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스트레스는 더 큰 위험입니다. 퇴직, 배우자의 건강 문제, 외로움, 상실감 등 평생 쌓아온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만성 우울증, 인지저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오해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질병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무너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방치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도대체 스트레스는 왜 생기는지, 우리 삶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적인 틈새에서 생깁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예방도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는 시니어 분들의 일상 속 스트레스 원인과 그에 맞는 생활 속 해법을 짝꿍처럼 엮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자녀의 무관심, 친구와의 단절감은 정신 건강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때 필요한 건 소통의 기술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요즘 많이 외롭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먼저 걸기부터 실천해보면 마음의 벽이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둘째, 역할 상실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은퇴 후에 나는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럴 땐 작지만 지속적인 나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동네 마을회관 청소, 텃밭 가꾸기, 손주 등하교 돕기 등
작고 꾸준한 루틴이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줍니다. 셋째, 정보의 과잉 또는 단절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뉴스를 보거나 반대로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모르면서 불안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매일 아침 20분 뉴스만 보기, 일주일에 한 번은 종이신문 읽기 등 정보 섭취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과식 또는 영양 결핍, 운동 부족 등 몸에서 시작된 불균형은 곧 마음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한의사 김지연 원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병이 아니라 온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단 15분의 걷기, 반찬 한 가지 줄이기, 밤 11시 전 취침만 해도 정신 안정 호르몬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다섯째, 해도 되는 줄 아는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 악화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폭식, 무의미한 유튜브 시청, 지나친 낮잠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뇌의 피로를 늘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자기 혐오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선택형 루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아래 셋 중 하나만 골라 실천해보세요. 1. 오후 5시 이후엔 카페인 금지. 2. 무조건 11시 이전 취침. 3. 하루 한 번 5분 조용히 호흡 명상. 이처럼 스트레스는 삶의 여러 지점에서 스며들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만큼 똑똑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과 내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괜히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구조적 침입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몸과 마음에 다양한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고 일상적인 일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뛴다는 느낌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나 혈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순히 놀란 것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셋째, 소화불량, 위통, 설사 또는 변비처럼 소화기계에 영향을 주는 증상도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많은 위장 질환 환자들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증상입니다. 넷째, 근육통과 두통이 잦아집니다. 특히 어깨가 뻣뻣하거나 뒷목이 뻐근하고 자주 두통약을 찾는다면 심리적 긴장이 몸으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잠이 안 오거나 자주 깨거나 꿈을 너무 자주 꾸는 것도 모두 뇌가 과도한 각성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까요? 다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1.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2. 최근 2주 이상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졌다. 3. 쉽게 피로하고 작은 일에도 집중이 어렵다. 4. 식욕이 줄거나 반대로 폭식하는 날이 많다. 5.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 6. 자주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 목이 뻐근하다. 7. 별일 아닌데도 불안하거나 눈물이 난다. 8. 가족 또는 지인과의 연락을 피하게 된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이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진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증상이 분명히 있지만 대개 기분 탓으로만 여겨져 방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기 인식과 대응이 정신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방치했다가 악화된 사례와 그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더 커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과연 나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를 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시니어 계층은 과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시니어의 스트레스 비율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질병, 손주의 양육,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의 동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트레스를 방치한 시간이 길수록 이후 병원 이용률, 응급실 내원율, 심지어 자살 위험률까지 급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 고스트레스 군이 자살 위험도는 일반인의 5.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상, 치유농장 체험, 숲치유, 걷기 모임 등 비약물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이 스트레스 지수에서 40% 이상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통계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치로 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시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깊어집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스트레스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멈추지 않으시나요? 약을 먹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퀴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병원 가지 않고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폭탄을 집에서 바로 해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기. 둘째,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기. 셋째, 음악 크게 틀고 따라 부르기. 넷째, TV 보며 잠들기. 아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과 시간,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의 진짜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흔한 증상인 줄 알았죠. 72세 이순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불면증과 피로감, 이유 없는 울적함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됐고 결국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껴 병원에 실려갔고 심전도 검사 후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며 자율신경계와 심장 기능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이후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이미 자율신경의 균형은 많이 무너진 상태였고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정신과 병원 가면 창피할까봐 참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어리석었어요. 또 다른 사례 68세 박경수 어르신은 아내의 병간호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친구와의 연락도 끊기고 식사량도 줄고 체중은 6kg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3개월 뒤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이지만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초기에 놓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법과 민간요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단, 앞서 스트레스의 원인과 예방법으로 일상 습관, 운동, 수면 등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방요법, 민간요법, 감정 다스리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식호흡 훈련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배에 손을 얹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렸다가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간단한 복식호흡을 하루 5분, 아침 저녁으로 3주만 해보면 뇌파가 안정되고 자율신경계 균형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둘째, 한방에서는 감기 울결이라 하여 스트레스로 기운이 뭉친 것을 중요 원인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감정을 풀어주고 기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향부자와 치자입니다. 실제로 치자차는 진정작용이 뛰어나 불면, 우울, 신경과민에 널리 사용되어 왔고 한방에서는 화를 내리는 명약으로 전해집니다. 셋째, 감정 노트 쓰기입니다. 분노, 억울함,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입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시뿐만 써도 효과가 있으며 감정을 밖으로 꺼낸다는 점에서 해소 효과가 큽니다. 넷째, 이완요법, 민간요법 중 하나인 손 자극 마사지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파인 곳, 즉 합곡혈 자리를 3분 정도 꾹꾹 눌러보세요. 이 자리는 스트레스와 두통,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인 대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손도 함께 반복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심에서도 가능한 소리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창문을 열고 바깥 새소리, 바람소리, 생활소음을 그대로 들으면서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해보세요. 단 15분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없이도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와 치료법, 그리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도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스트레스는 명백히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먼저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트레스 자가평가 설문지 PSS입니다. 이는 현재의 심리적 긴장도, 통제감, 피로감 등을 수치화하여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뇌파 검사, QEEG와 자율신경 균형도 검사, HRV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뇌 활동의 불균형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상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신건강관리 시스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수면, 심박수, 기분 상태 등을 매일 기록하고 이상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여 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치료입니다. 말을 통한 인지행동 치료는 부정적인 사고를 다루고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필요시 우울증, 불안장애가 동반된 경우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하지만 치료는 철저히 개인 맞춤형으로 조절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치료, MBSR,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원예 치료 등 비약물적 통합 치료 프로그램이 병원과 복지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박화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깊은 상실감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과민 증세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보건소에 찾아가는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무료 심리상담과 원예치료, 요가 수업을 받은 뒤 약 하나를 먹지 않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나 치료 비용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병원비를 0원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및 비용 절감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검사, 상담, 심리치료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합니다. 둘째, 65세 이상은 노인 정신건강 조기검진 사업 대상이 되어 연 1에서 2회 정기검진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정신인지 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나 작업치료사와의 정기적인 감정관리 세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각 지역 복지관에서는 마음돌봄학교, 은빛치유교실, 심리카페 등 다양한 감정 회복 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료입니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비대면 심리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자택에서도 온라인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또는 심리위기자를 위한 긴급 개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꼭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핵심 요점 정리와 모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꿀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스트레스, 이제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닌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병이라는 사실 확실히 아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스의 위험성, 증상, 예방법, 치료 지원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는 뇌와 심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만성염증입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되며 치매, 심장질환, 면역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흔한 증상으로는 불면, 짜증, 집중력 저하, 근육통, 위장장애 등이 있으며 스스로 체크리스트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예방과 관리 방법으로는 관계 회복, 감정 표현, 수면과 식이 리듬 조절, 신체 활동 등이 핵심입니다. 약 없이도 복식 호흡, 감정 노트, 치자차, 손 지압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검사와 치료법, 그리고 0원으로 검사받는 정부 지원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핵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하루 2문장 루틴입니다. 이 방법은 말 한마디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살필 거야. 2. 잠들기 전에는 꼭 이 문장을 되뇌어보세요. 오늘 수고한 내 마음 참 고마워. 이 두 문장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감정 조절, 호르몬 분비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혼잣말로 자기 감정을 돌보는 셀프 컴패션 기법은 미국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유독 좋은 것 한 가지는 바로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입니다.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에 손을 10분간 담그면 뇌에 전달되는 감각 신호가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에 유독 나쁜 것 한 가지, 바로 취침 직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것은 수면 중 뇌의 회복 능력을 완전히 차단해 스트레스 해소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소 실천 목표를 드릴게요. 매일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손을 따뜻한 물에 5분간 담그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